어, 저 자연의 원장 조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박수 한번 더 받으려고. 예, 오늘 제가 강의할 제목은 만성 신부전증 자연치유 가능하다입니다.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만성 신부전증 환자분들 치유 사례도 올리고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찾아들 오셔서 이번에 저희 경주에서 이제 하는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했고 오늘 이렇게 특별히 이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10년 동안 산에서 이제 자연치유를 하면서 한의사로 아시는 분이 많은데 또 이게 제가 복장이 또 이러다 보니까 저도 그 의사입니다. 의사고 사실 이게 현대의학으로 이제 이 병이 잘 치유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암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주로 이제 그동안 거의 90% 정도는 암 환자분들이 많이 다녀가셨고, 경주에 그동안 10년 동안 입원하신 분이 한 3천여 명 되는데, 그 중에 90%는 거의 3, 4기 암 환자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암을 치료를 하다 보니까, 다른 난치병 환자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질환들도 사실은 현대약으로 불치병, 난치병에 해당되는 병들도 치료가 다 가능합니다. 암을 치료하다 보니까 또 다 가능해지고 또 이렇게 요즘 특히 또 이 만성 신부전증 환자분들이 많으셔서 특히 이제 이제 말기 만성 신부전증이 되면 혈액 투석이나 신장 이식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신부전증을 혈액 투석 없이 이식하지 않고도 또 신장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 또 오늘 그 치유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신장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면요. 신장 기능은 이제 우리 몸에서 한마디로 혈액을 걸러내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혈액 중에 있는 노폐물이나 대사산물 이런 것들을 이제 걸러서 배출을 소변으로 배설을 하죠. 얼마나 그러냐면 하루에 10말 20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그 신장이 고장이 나면 한마디로 필트죠. 혈액을 걸러내는 필트가 사구체인데 노폐물 독소가 제대로 배설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 혈액에 쌓여서 이곳저곳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에 보면 이게 사구체 하나입니다. 우리 신장이 두 쪽이 있죠. 그죠?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두 개나 있는데, 신장 한 개에 이 사구체가 100만 개가 있습니다. 총 200만 개의 사구체가 있죠. 사구체 한 개가 이제 여기가 사구체고요. 얘가 싸고 있는 게 사구체 주머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액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걸 거쳐서 소변으로 빼주고요. 다시 걸러서 혈액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걸러주는 장치인 거죠. 그래서 이 사구체는 한마디로 모세혈관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모세혈관입니다. 얘가. 이렇게 모세혈관 덩어리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신장은 핏덩어리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만성 신부전증은 이 사구체가 망가져서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단계로 가는 걸 만성 신부전증이라고 하는데, 이제 주로 생기는 증상들이 이렇습니다. 체내에 질소 화합물이 증가하기 때문에 걸러주지를 못하니까요. 요독증이 생깁니다. 요독증 증상이 식욕 부진, 구역질, 영양실조 부정, 호흡곤란, 피로감, 어지러움증. 그리고 또 이제 대사나 내분비 기능 장애가 생깁니다. 뼈에도 이상이 생기고 빈혈이란 내분비 장애가 오게 됩니다.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제일 큰 원인이 당뇨병이고요. 당뇨합병증으로 오죠. 두 번째는 고혈압이 17%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만성 신장염이 14.5%.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 혈관 질환을 만드는 원인들이죠. 고혈압, 당뇨, 화병증으로 혈관 질환이 오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고체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들, 염증 때문에 또 사고체가 망가지거든요. 사고체 신염, 신증후군도 해당이 됩니다. 만성 신장염은 뭐 이게 세균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으로 생기는 것이 사고체 신염과 신증후군입니다. 우리 몸에 면역 세포가 신장을 공격하는 거죠.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염증으로 생기는 만성 신부전증이 되는 거죠. 이제 검사는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검사는 이제 요 검사를 해서 혈뇨나 단백뇨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 소변만 받아보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빨리 파악을 할 수가 있죠. 혈뇨나 단백뇨가 생기면 무조건 신장 사고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걸 방치해서 이제 만성 신부전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장 기능 검사는 사고체 여과율이라는 걸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BUN 크레아티닌이라고 이게 우리 몸에서 이제 단백질을 분해해서 이제 사고체에서 걸러내는데 그게 우리가 혈액 중에 얼마나 남아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나이트로겐이 얼마나 남아 있는가 그게 BUN이고요. 크레아티닌도 단백질 대사산물입니다. 이게 이제 올라가면 신장 기능이 망가졌다고 보는 거죠. 그 두 가지 수치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GFR이라는 사고체 여과율을 가지고 신장 기능이 몇 %다. 뭐 이렇게 알 수 있고 방사선으로 우리 CT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고체 여과율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이게 이제 정상 수치는 80에서 120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100이니까 100이 정상이라 보시면 되죠. 그래서 몇 프로가 망가지는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1단계가 90이고 2단계가 60에서 89%, 3단계가 30에서 39%. 요 이상 넘어가면 이제 신부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4단계에서 15에서 29, 이거는 심각한 손상이 온 겁니다. 뭐 거의 90% 이상 망가진 거죠. 4단계가 되면 15 밑으로 떨어지면 신장 이식이나 이제 혈액 투석을 해야 되는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수치를 보고 뭐 그냥 뭐 신장 기능이 몇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이 기준치로 보니까 몇 %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정확한 거는 몇 %가 아니라 사고체 여과율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면 이제 이렇게 만성 신부전증으로 증상이 이제 가운데 거고요. 이렇게 이게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되면서 쭈그러듭니다. 뭐 따라서 심혈관 질환을 동반합니다. 이거 자체가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여러 가지 혈관 질환들이 동반이 되겠죠. 그래서 혈혈성 심질환, 뇌혈관 질환, 말초혈관 질환, 신부전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당뇨병 신질환자는 당뇨 합병증으로 혈관 질환이 오는데 모세혈관이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이 분포된 곳이 신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장이 망가지고 또 이제 망막이 모세혈관이죠. 여기가 이제 망가지니까 망막증이 와서 눈이 침침해지는 겁니다. 시력을 상실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심혈관 질환, 망막증 등 당뇨 합병증이 흔하게 오고 그 치료가 더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심병변이 없는 환자에 비해서 이런 합병증이 동반이 되면 치료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일반적인 만성 신부전증 치료는 일단은 합병증 치료, 심혈관 질환이나 합병증에 대한 치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고 빈혈이 생기고 영양 부족, 골 질환, 신경증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합병증에 대한 치료일 뿐이지 근본적인 신장
부전에 대한 치료는 안 되는 거죠.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투석을 하거나 이식을 하거나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인 질환이 되는 고혈압, 당뇨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염증이 또 원인이 되면 염증 치료하고 뭐 그게 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혈당 조절하고 고지혈증에 대한 치료하고, 예. 근데 이렇게 해야 또 악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와 합병증에 대한 치료가 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기가 되면 이제 15% 이하로 떨어지면, 그러니까 이제 한 30% 정도 남으면, 당신 이러다가는 1년도 못 가서 신장 투석이나, 혈액 투석이나 이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되면 6개월 만에, 1년 만에 그렇게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빠지면 이제 그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더 나빠지지 않게 치료가 가능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별로 의사는 별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식이요법, 이제 식이요법이 중요하다는 건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일반적인 식이요법은 일단 염분 제한하는 거, 단백질 섭취 제한하는 거, 열량 섭취 제한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제 나트륨 수분을 배설하지 못해서 몸이 붓죠. 그래서 당연히 뭐 신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염분 섭취 제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장에서 혈액을 걸러주지 못하니까 신장에 이제 그 질소산화물이 늘어나면 요독증이 오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뭐 제한하는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열량 공급을 또 제한합니다. 적당한 열량 공급을 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적당한 열량 공급을 못하면 이제 이 근육을 분해해서 단백질 에너지를 얻거든요. 우리가 되게 단식을 하면 3, 4일이 지나면 처음에는 지방을 태우고 그다음에 단백질을 태워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기 때문에 적당한 열량이 계속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분도 일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종이 생기기 때문에 핍뇨 현상이 오죠. 그래서 이제 전일 소변량 플러스 500ml, 이게 이제 적당한 수분 섭취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륨 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칼륨 섭취도 제한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칼륨을 제대로 배설하지 못하기 때문에 칼륨이 혈중에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칼륨이 많은 식품들은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들은 뭐 곡류, 의류, 채소군, 과일류, 지방군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의육군류에 보시면 대부분 그 가공식품들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철저하게 제한을 해야 됩니다. 사실 뭐 그 현미밥도 먹지 마라 그러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현미, 채소 다 먹습니다. 다 먹으면서도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곤란하죠. 칼륨이 올라가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 섭취도 제한을 해야 됩니다. 인도 제대로 배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이 올라가면 혈중에 칼륨 수치를 떨어뜨려서 골질환이 유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슘이 모자라면 뼈에서 칼슘 이온이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뼈가 부실해지는 겁니다. 금방 이제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식이요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치료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든 자연치유법의 이름을 해독재생요법 이렇게 이제 붙여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 책 3권 약을 버리고 몸을 바꾸라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 먼저는 이제 원인 치료를 잘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원인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뇨, 고혈압, 염증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일단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식이요법, 운동으로 혈당 조절, 혈압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한 달 만에 당뇨약, 고혈압약을 다 졸업시킵니다. 그러니까 혈당과 혈압은 식이요법, 현미채식하고 운동만 규칙적으로 해줘도 다 잡힙니다. 예. 그러니까 약으로는 잡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합병증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혈당, 혈압을 제대로 조절하려면 현미채식, 식이요법과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혈당, 혈압을 제대로 조절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지 않고 조절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 혈관 문제이기 때문에 혈관 질환을 치료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혈관 청소를 합니다. 이게 뭐 혈관에 노폐물 독소가 쌓여서 이게 어혈이 생겨서 혈관을 막고 있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혈관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혈액을 맑게 해야 되죠. 혈액이 그러니까 만성 신부전증 환자분들은 혈액이 더러워지니까 이렇게 혈액 투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액을 맑게 해야 됩니다. 혈액을 맑게 하는 것은 또 방법이 있고요.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증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고체 신염이나 신증후군은 자가 면역 질환이니까 이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을 또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면역 불균형이 문제이기 때문에 면역 균형, 면역 증강을 해서 자가 면역 질환 자체를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본적인 치료, 이렇게 원인 치료를 해야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인 치료법은 첫 번째는 이제 신장 청소를 합니다. 이게 이제 해독요법입니다. 이제 저희가 하는 해독요법은 이제 각 장기를 먼저 다 청소를 합니다. 장 청소, 신장 청소, 간 청소, 뭐 혈관 청소, 뭐 피부 청소,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당연히 이제 신부전증은 신장 청소가 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장 청소라는 것은 뭐냐면 사고체를 청소하는 겁니다. 사고체 청소는 뭐냐면 모세 혈관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 혈관이 망가져서 막혀서 사고체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 모세 혈관을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 모세 혈관을 청소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모세 혈관에 요산 요소가 쌓여서 막히거든요. 그래서 이 요산 요소를 제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녹여서 빼주는 거죠. 녹여서 빼주는 물질은 탄닌, 초산, 게르마늄 등 음이온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신장 부담을 줄여줘야 됩니다. 혈액이 자꾸 지저분해지면 신장 부담이 자꾸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해독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땀으로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땀으로 노폐물 독소가 빠집니다. 특히 요산 요소는 신장 소변으로 빠지는 것도 많지만 땀으로 빠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땀으로 빼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온열 치료, 반신욕, 모공을 열어서 땀으로 빼는 거죠. 그래서 신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 요산 요소를 여러분들이 먼저 잘 아셔야 되는데 이 단백질이 우리가 분해가 되면 아미노산으로 분자화됩니다. 이것이 이제 장에서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미노산이 분자화되어야 장에서 흡수가 되어서 피도 만들고 세포도 재생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분해가 안 되면 아모니아 가스가 되고 요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신부전증에 오신 분들이 다 식습관이 안 좋은 게 뭐 고기, 육식을 많이 즐겨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즐겨 먹으니까 단백질이 분해가 안 되어서 많이 먹게 되면 당연히 요산 요소가 우리 몸에 많이 쌓이게 되겠죠. 많이 먹은 만큼, 육식을 많이 한 만큼 피가 더러워지고 우리 몸에 요산 요소가 많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혈관 질환이 오고 신장이 망가지겠죠.
예, 그래서 이 요산 요소를 녹여서 빼는 게 관건인데 먼저는 단백질 제한을 하죠. 신부전증 환자들은 병원에서도 단백질 제한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요독증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단백질 제한할 필요가 있고 신장 청소를 한다는 것은 곧 이 요산 요소를 빼는 것이다. 녹여서 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이걸 더 단순하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사구체 하나입니다. 사구체 주문이고요. 이게 이제 신장 하나에 100만 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혈액이 이렇게 들어가서 소변으로 노폐물 독소 빼내고 그 다음에 다시 혈액을 넣어줍니다. 이게 이제 모세혈관 덩어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요산 요소가 이렇게 끼어가지고 막히는 거예요. 막히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액이 못 가니까 얘가 망가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만성신부전증으로 갔다는 것은 90% 이상 얘가 망가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러면 이제 요산 요소를 녹여서 빼는 물질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탄닌입니다. 이 탄닌산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폴리페놀의 일종인데 얘가 이제 보통 뜰분 맛이 납니다. 우리가 녹차 같은 거 먹으면 약간 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탄닌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가 이제 혈당도 낮추고 혈압도 내리고 지방질도 용해를 합니다. 요산 요소를 녹이는 거죠. 예. 그리고 얘는 또 유해 물질을 이렇게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못 밖으로 배출을 하는 작용을 합니다. 예. 이 탄닌은 저희가 주로 어디서 많이 얻느냐면 율피나 모과에서 얻습니다. 율피는 들어보셨나요? 밤속 껍질. 이게 뜰지 않습니까? 그죠? 뜰글수록 탄닌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과도 먹어보시면 뜰습니다. 예. 그래서 초기에는 저희가 율피에서 주로 탄닌을 추출했는데, 여기보다 모과에 10배나 많습니다. 요즘은 모과를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가죽을 탄닌에 집어넣으면 이게 말랑말랑해집니다. 예. 그것은 곧 단백질을 녹인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사구체 여감하게 요산 요소를 녹여서 빼줍니다. 빼준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소변을 보면 이렇게 부유물이 뜹니다. 소변을 이렇게 받아보면 뿌연 게 막 나옵니다. 심한 분들은 뭐 실 같은 게 이렇게 소변으로 나옵니다. 그 이제 사구체에서 녹여서 빼는 거죠. 심지어 신장 결석도 빠집니다. 모래 같은 게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그렇게 해서 신장 청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는 제가 이 신장 청소약을 신장 결석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실제로 한 2-3달 먹으면 신장 결석이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산인데, 뭐 초산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이건 이제 우리가 식초가 초산이 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99% 초산을 씁니다. 얘가 이제 몸 안에 기름과 경화된 조직을 녹여서 빼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이걸로 치료를 많이 하는데 염증도 치료하고 근종, 종양, 결절, 치질, 치루 이런 것들도 다 치료를 합니다. 이걸 먹으면 이제 혈행 장애가 있는 분들이 손발이 이렇게 자극이 옵니다. 예. 그러니까 혈행이 이제 개선이 되기 때문에 찌릿찌릿하고 뜨끔뜨끔한 이런 자극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질소산화물도 제거를 해주고요. 얘를 먹으면 백내장, 녹내장, 뭐 이렇게 눈도 밝아집니다. 방방백증, 관절통, 요통도 해소가 되고 이제 신장 청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르마늄을 비롯한 이제 음이온 물질을 쓴다고 그랬는데, 게르마늄은 다 들어보셨죠, 그죠? 미네랄의 일종인데 얘가 이제 한마디로 먹는 산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대사질환 치료에도 쓰고요.
얘가 이제 혈액을 정화시킵니다. 콜레스테롤도 제거하고 혈압도 조절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지질, 혈전 이런 게 이제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죠. 이런 것들 빼줍니다. 예. 심지어 중금속까지 빼줍니다. 면역도 개선을 시키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먼저 해독요법으로 신장 청소를 하는 게 핵심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재생을 해야 됩니다. 사고체를 재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이제 신장 기능이 좋아지죠. 그래서 이제 사고체를 재생하는 물질이 뭐냐면 아미노산입니다. 90%의 원료가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을 넣어주죠. 그 다음에 만성신부전증 환자분들이 빈혈이 와 있고 영양실조죠. 그래서 이 영양실조 빈혈을 개선하는데 또 필요한 원료가 아미노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고체를 재생하면 단백뇨가 호전이 됩니다. 그리고 단백뇨가 호전이 되면 당연히 빈혈, 영양실조가 개선이 되겠죠. 혈구나 세포의 원료로 또 아미노산이 사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미노산은 뭐냐? 단백질을 분해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콩을 발효시킨 것입니다. 콩을 미생물로 분해를 하면 아미노산화 분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먹으면 만성신부전증 환자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아미노산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얘는 먹으면 바로 흡수가 된 분해를 다 시켜놓은 애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단백질을 분해 안 되어서 요산 요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얘는 분해를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얘가 이제 신장 사고체도 재생하고 빈혈도 해소하고 영양실조 문제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네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칼슘과 인은 서로 기량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이 또 넘치면 또 이게 뼈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칼슘과 인을 적절하게 그 다음에 나트륨과 칼륨이 또 서로 기량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잘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밸런스화 되어 있는 미네랄 제제를 이제 먹도록 합니다. 그거는 주로 울금을 발효한 것입니다. 22종의 미네랄이 밸런스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식이요법을 잘 해야 됩니다. 식이요법을 잘 해야 영양실조 빈혈 문제 해결하고 또 이제 사고체도 복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통곡류, 채소, 과일 위주의 자연식을 합니다. 이렇게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례를 두 분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작년 12월에 저를 찾아오신 47세 여자분이신데 이분은 임신 중독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임신 중독이 원인이 되어서 만성신부전증이 와서 4년째 복막투석 중이었습니다. 복막투석은 하루에 4번 정도 합니다.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혈액투석은 병원을 찾아가서 보통 일주일에 2번, 3번 하죠. 그죠? 근데 얘는 집에서는 할 수 있는, 혼자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하루에 4번씩이나 해야 되니까 이것도 보통 불편한 게 아니죠. 이분은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있고 고지혈증, 고혈압도 동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4년 동안 하루에 4번씩 복막투석을 해도 신장 기능은 개선이 되지 않아서 얼마나 망가져 있냐면 저를 찾아왔을 때 크레아티닌 수치가 7.79였고 GFR이 5.45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장 기능이 5%밖에 안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되면 뭐 거의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한 15% 혈액 투석 직전에 오신 분들은 1년 만에 다 60%까지 개선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혈액투석, 복막투석 중에 오신 분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굉장히 의지가 또 좋고 또 굉장히 또 간절한 희망을 가지고 계셔서 일단 해봅시다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쭉 보시면 한 달째 6.4%, 두 달째 6.6%, 세 달째 7.3% 쭉 개선이 됐죠. 그죠? 복막투석을 하루에 이제 3번으로 두 달째부터 줄였습니다. 줄이고 관리를 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이분은 복막 투석이 너무나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빨리 개선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52세 남자분은 이분은 당뇨가 10년째 앓으면서 합병증으로 만성신부전증이 왔는데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었습니다. 당뇨약도 먹고 있었고. 근데 이분은 이제 GFR이 11이었습니다. 벌써 이제 혈액 투석을 해야 된다. 신장 이식을 하든가. 근데 이분 이제 동생인가가 뭐 한의사라 가지고 일단 그거 한다고 뭐 이렇게 좋아지지 않으니까 자연치유라는 방법으로 해보자 해서 이제 추천을 받고 저를 찾아오신 분인데, 근데 10일까지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2달 전에 이제 신장 이식이나 혈액 투석을 해야 된다고 벌써 진단을 받은 분이죠. 근데 이제 2달 동안 안 하고 이렇게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2달 사이에 10일까지나 떨어진 겁니다. 제가 강요를 한 2, 3년 정도 받았습니다. 잘한다고 했는데 2개월 전부터 몸에 증상이 나타났어요. 다리가 붓고 몸이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피부과에 가서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진단이 나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큰 병원으로 좀 가자 해서 보라매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때 그라이딘 스틱을 재보니 5.5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사 선생님이 당장 입원을 해라 해서 투석을 하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남동생이 한의사였는데 다시 따라가서 그때 투석은 안 된다. 다른 방법을 찾자. 그렇게 돼서 그 동생이 그쪽에 우리 전 선생님이 이제 3월 4일날 혈액 검사 결과로 GFR이라고 사고체 여과율입니다. 그게 이제 신장기능 요구는 지표가 되는데 그게 이제 11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15 이하면 혈액 투석이나 신장 이식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대학에서는 뭐 거의 치료 불가능. 그래서 이제 혈액 투석 밖에 뭐 이렇게 답이 없다. 그런 지망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마치기 전에 저희가 이제 혈액 검사 결과가 굉장히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3월 24일 날 검사를 한 결과가 GFR이 15가 나왔습니다. 11에서 15까지 굉장히 20일 사이에 많이 보존이 되셨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혈당도 우리 선생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제 인슐린까지 맞고 당뇨약도 드시고 그럼에도 이제 이게 들쑥날쑥하고 조절이 잘 안 되었는데 지금 인슐린 당뇨약 다 졸업하시고 거의 정상 수치죠. 정상 수치도 더 좋죠. 우리 원장님의 강의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습관이 바뀌어야 모든 게 변한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다른 말보다는 그 말을 상당히 중시되겠습니다. 지금은 당뇨약하고 다 끊었는데 끊은 지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냥 딱 끊고 나서 99 나오더라고요. 99에서 93, 그 다음에 89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식사를 했어요. 옛날 같으면은 그 정도 식사했으면 아마 1140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런데 400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로 만약에 제가 투석을 했다면은 지금부터 아마 이렇게 행을 못할 거예요. 아마 절망에 빠지고 뭐 온갖 상상을 나올 겁니다.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뭐 생각을 같은데 새로운 어떤 희망이 생겼습니다. 네. 금방 사례자 한 분을 소개, 이분이 지난 3월 달에 저희 자연치유 아카데미 15박 16일 프로그램을 마치는 날 이제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때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오기 직전에 한 검사가 GFR이 11이었는데,
20일 만에 15까지나 좋아졌죠. 그 뒤에 한 달 뒤에, 한 달도 채 안 되죠. 4월 17일 날, 한 3주 만에 검사했는데 23%까지 좋아졌습니다. 이분이 오늘도 다녀갔습니다. 이게 대기 서울이라 가지고 오늘도 다녀가셨는데 최근에 메르스 때문에 검사를 못하고 다다음 주에 하기로 돼 있다 그럽니다. 뭐 아마 더 많이 거의 한 30% 가까이 아마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지금 이분이 이제 아직도 인슐린 당력 안 먹고도 공복 혈당이 계속 80에서 90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그 정도면 당신이 관리를 잘 한 거다. 계속 이제 저희 경주에서 배워간 대로 식이요법 매일 운동하고 또 제가 처방한 거 계속 드시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혈당을 합니까? 그거 조절 잘 되면 이분은 신장 기능도 당연히 개선이 되는 거죠. 오늘 또 이제 혈액투석 중인 분들이 또 저한테 처방받아 드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석 달째 이제 저한테 처방받아서 관리 중인 분이 이분이 이제 70대 노인이신데 뭐 여기 나오지를 못해요. 아드님이 대신 저한테 처방받아 가시는데 이제 병원에서 혈액투석을 주 3회로 주 3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5.7인가 크레아티닌 수치가 근데 석 달째 지금 3점대까지 떨어진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쯤에는 혈액투석 횟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많이들 개선이 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만성신부전증의 자연치유법, 해독재생요법의 첫 번째는 식이요법입니다. 저염, 저칼륨, 자연식. 그래서 처음 오면 이게 신장 기능이 웬만큼 좋아지기 전에는 저희도 좀 제한을 시킵니다. 염분이나 칼륨을 제한을 시킵니다. 뭐 몇 가지만 좀 빼고 드세요 정도로 이제 제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장청소, 게르마늄, 탄닌, 초산이 들어있는 식품을 제가 개발한 식품입니다. 이거를 이제 먹게 하죠. 먹게 하고 또 하나 두 가지 식품인데 하나가 이제 아미노산 식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콩과 모링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햄프시드 이 세 가지를 발효한 식품인데 여기 아미노산, 레시틴, 오메가 지방산, 그 다음에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특히 이제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원인 질환 치료를 위해서 혈당, 혈압 관리 잘 해야 되고요. 염증 치료, 그 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으로 원인이 되신 분들은 이제 면역 치료까지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역을 높여주고 면역 균형을 맞춰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규칙적인 운동, 운동이 또 기본적인 원인 치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혈관이 수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완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땀을 통해서 노폐물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족욕이나 반신욕, 주열치료, 온열치료입니다. 이런 것들을 또 병행을 합니다. 요 6가지가 주로 이제 저희가 핵심적으로 하는 치료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